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하고 부동산 시장이 붙으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그래서 정책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매수를 안 하신 거고요. 시장이 이길 거라고 보신 분들은 매수를 하신 거고요. 이게 갈려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과랑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고요. 집을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을 수밖에 없겠고, 또 시장의 그런 자생력도 그쪽에 더 신뢰를 보이신 분들이 많죠. 정부 정책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 이름, 유명한 대책. 네? 파리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9.13. 파리 대책은 말 그대로 파리 잡는 거예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잡는 대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정책이 나와서, 정책이 특히나 9.13 대책은 되게 막강한, 뭐 초유의 막강한 규제책이죠. 역대 사상 최고의 규제책.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사지 마라라고 얘기한 전문가분도 많으시고, 유튜브에는 그냥 허구헌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으시고,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책은 항상 이게 효과가 단기에 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양책도 마찬가지인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부양책을 딱 쓰면은 반짝하고 살아나요. 그러다가 또 시들시들해져.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장세니까 전혀 다른데, 규제책을 딱 쓰면은 확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움직여요. 이게 똑같아요. 방향성만 다른 거지 결과나 과정이 같은데, 정부 정책이 과연 이 시장과의 이 겨루기에서 언제까지 그 약발이 먹힐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내다봤을 때는 9.13 대책의 효력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백기를 들게 되죠. 그러면 또 다음 대책이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빨리 나오면 9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안 나올 거예요. 빨리 나오면 9월, 늦으면 연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탈 털어서 발표한 게 9.13 대책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강한 규제책을 솔직히 낼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지금. 이거만으로도 진화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그런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정부 규제책 강한 거를 누가 모르나? 다 아는데 뭐. 그거 뭐 시세 좀 빠진 거 다 반영됐는데 뭐. 그리고 그 좀 빠졌던 매물도 이제 없는데 뭐. 그럼 나도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부동산을 팔 때는 이걸 팔아서 마땅히 살 게 보일 때 대부분 처분하시거든요. 갈아타시거나. 또는 뭐 꼭 부동산 갈아타기가 아니어도 뭐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보통 부동산을 많이 파세요. 목적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장사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게다가 내 거는 싸게 팔고 그러면 나는 남의 것도 싸게 사야 되는데 싼 매물이 있습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제가 볼 땐 열에 6 정도 이상은 없어. 없는 매물이 없는 매물. 그러면은 부동산에 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뭐 뉴스 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뭐 보유세 인상이 코앞인데 왜 금매가 안 나오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 파냐고 양도세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다 뺏어가는데 누가 집을 팔아요?
어느 멍충이가 집을 팔아요? 여러분이 10억 벌어가지고 6억 8천 세금 낸다 생각해보세요. 팔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못 팔아요, 아무도. 6억 8천 세금 누가 내고 있어요? 10억 벌어서 좋아할 일이 아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양도세를 추징하겠다는 이 정책에 누가 집을 팝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정상적으로 증여를 한 것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안 팔고 그냥 갖고 있거라. 일단은 매도는 전략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이렇게 급감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 그렇게 판에 짜지 않았으면 지금 시장에 이렇게까지 매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급감하게 되면은 정말 한두 건의 거래로 몇천 세대 아파트 시세가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되게 불안정한 이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도 정부 정책이라는 거죠. 시장이 뭐 합리적으로 그렇게 갑시다. 그런 합의한 적 없어요. 정부 정책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정부 정책 대 부동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동성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정부 정책과 시장에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붙었다. 누가 이길 것인가? 파리 대책과 9.13 대책의 이 유동성 감소책이 있습니까? 시장 경제적인 어떤 유동성을 줄이는 대책이나 그런 뭐 전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 정책이에요. 근데 웃긴 건 제가 유동성을 왜 거론하냐면은 부동산 상승의 어떤 가장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유동성. 거의 뭐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파리 대책과 9.13 대책. 지금 여러분, 부동산은 원인이 아니라 부동산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원인은 유동성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부동산은 결과물인데 정부 정책은 결과물을 잡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고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근본 원인의 어떤 해소되냐?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V15. 발화지점이 불이 그대로 있다니까 아직도. 왜? 유동성이 만들어낸 일이 지금 부동산 상승도 똑같은 일이니까. 그럼 봐요. 이거는 왜 대책이 없냐? 저거는 해결법이 없어 지금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봐요. 그러면 봐요. 5억짜리 부동산이 10억이 됐다고 쳐봐요. 10억. 자,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어떤 느낌이 딱 들죠? 5억이 10억 되면은.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첫 번째는 5억짜리가 단숨에 10억이 됐구나.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위험하다.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부동산만 이렇게 오르는 건 아주 위험하다. 라면서 5억이 10억이 됐으니 이거는 거품이고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고 정부가 강한 규제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저거 크게 한번 떨어질 거다. 이런 파가 이제 있고요. 또 똑같은 이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실 분도 계세요. 10억이란 돈이 이제 고작 요딴 부동산 사는 정도밖에는 역할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5억이 10억이 된 이 현상을 두고서 한쪽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집착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올라버린 돈의 역할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후자의 입장으로 시장을 봐요. 후자 입장으로. 그게 맞아. 뭐 부동산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걔는 원인이 아니라니까. 근본 원인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불러일으킨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커진단 말은 뭐죠?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유튜브 영상 찍어서 아마 오늘 오후에 저녁이나 올라갈 건데 화폐 가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어요. 오늘 지금 뭐 같은 주제예요. 100억이 큰 돈이죠. 근데 100억 들고 계신 분들은요, 살 게 없다고 말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살 게 없습니다. 100억 가지고요. 근데 이 100억짜리 부동산들, 왕년에 100억 정도면 살만한 것들이 지금 다 150억, 160억씩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100억, 나는 지금 당장 3억, 4억, 요거 지금 이건데 100억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다 상관이 있습니다. 살 게 없습니다. 지금 100억 주고 계신 분들이요. 자, 그러면 봅시다. 1000억. 1000억 얘기 꺼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이 세상, 이 사회에서는 금기어와 같은 게 1000억이지. 저놈은 또라이거나 사기꾼이거나. 1000억을 들먹거린다면 또라이 아니면 사기꾼이란 말이죠. 여기 반포 1단지 있죠. 1, 2, 4 주고. 반포 1단지 40평대. 한 22채면 1000억입니다. 기껏 강남의 아파트 20여 채면 1000억이에요. 지금 40평대 올라가지고 또 작년에 한 40억이면 샀거든요. 지금 한 47억 정도는 줘야 돼요. 매물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매물도. 그럼 40억 잡았을 때 25채면 1000억이에요. 여러분, 1000억이라는 돈이 고작 아파트 20 몇 채입니다, 지금요. 네? 돈의 가치가 좀 이런 상황인 걸 왜 모르고 계시냐고, 다들.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 우리까지 떨어지니까 그만 생각하시고요. 답 나왔어. 돈이 휴지돼요, 그냥. 그냥 휴지되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터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화폐라는 건 값어치를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죠. 자본주의 원리상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니까. 가치가 일시적으로 어떤 큰 경제 위기 속에서 시음값이 많이 추락하지 않고서는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걸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돈 떨어지는 속도가 난 눈에 보이는데 돈 가치가 그냥 보여요. 이거 체감 못하면 눈뜬 장님이에요. 정말 눈뜬 장님이에요. 백날 그 부동산 공부해보세요. 돈 못 버십니다. 백날 공부해보십시오. 돈을 모르면서 부동산을 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돈을 모르면 부동산도 모르는 거예요. 돈 1000억이 이렇게 우스워요. 100억은 정말, 보세요. 정말 기분 나쁜 얘기지만 로또 당첨자가 할 게 없어요. 고민이 안 끝나. 그러니까 고민이 말끔히 끝날 줄 알았거든요. 로또 당첨되면 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첨도 왜 이렇게 많아, 당첨자는 또. 응? 그러니까 이게 돈이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요. 근데 무슨 부동산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걱정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고민의 앞뒤가 바뀌어 있어, 지금요.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은요. 여러분 돈이나 걱정하세요. 부동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락농자, 폭락농자분들 제발. 부동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월급 버는 거, 장사해서 버는 돈. 그 돈이 지금 얼마나 초라해지고 있고 얼마나 무용지물이고 되게 웃긴 건요. 또 나는 되게 두려운 게 나는 솔직히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은 최근에 이제 환율 사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있고 지금 위안화로 따지면은 7위안, 우리나라 원화는 1,200원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 그 선에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두렵다. 이것보다도 진짜 두려운 건 환율이 오른다는 건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 주요 국가 16개국 통화 가치를 보니 주요 국가예요. 주요 국가. 신흥국 빼고요. 한국 원화 가치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많이 빠졌어요. 추락률, 이건 추락이에요. 하락이 아니에요. 세계 1위. 그러니까 정말 치욕스럽고 이런 거지 같은 거 자꾸 1등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그 스위스 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태국보다 밑에 있어, 이번에. 이 경제 대국이요. 왠 줄 알아요? 원인 중에 이런 얘기 나와요. 대내 경제정책 잘못 쓰고 있다. 외국에서 봐도 알아요, 지금. 네? 얼마나 개판 5분 전에 지금 정책 쓰고 있고, 기업 규제책 쓰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요. 저 나라에서는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찍혔어, 아주 찍혔어요, 지금. 코리아가. 이런 상태에서 집값 잡겠다고 틀어막고 있고, 근데 봐요. 신흥국가 다 포함해서 이번엔 한국이 세계 3위로 그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원화가 지금 똥값이 되고 있어, 지금. 1위 터키, 2위 아르헨티나, 3위 한국.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가뜩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게. 그럼 봐요. 이게 4월 달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거의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건 설명을 못 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눈에 돋보일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이유를 정부 기관도 그렇고 이 나라의 여러 전문가분들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두려워, 이게. 원인이나 좀 알자고. 왜냐면 한국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 그냥 미중 무역 분야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합적이라고 봐요. 미중 무역 분야도 있고 외국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이 쓰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완전 잘못된 거야,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눈에 찍히고 저 나라는 지금 당분간 뭐예요?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찍혀버린 거야, 지금 이 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 경제가 좋아야지만 부동산 값이 뛸 것 같습니까? 5억짜리가 10억으로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부동산에 사는데 화폐를 5억 주면 얻을 수 있었던 거랑 10억을 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 결국 뭐냐면은 돈을 얼만큼 줘야 되냐의 문제인데 꼭 부동산이 오르면 이게 10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오르겠습니다만은 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이게 지금 동시에 벌어진 것이고 이 현상이 되게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지금 불안정하고 한 것들은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지만 화폐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올라 보이게 되는 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의 초고가 부동산들, 예를 초고가라는 기준은 제 기준으로는 30억 이하는 절대 아니거든요. 응? 이제 20억짜리도 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억 넘어가는 것들이나 이런 초고가 부동산들이 강남에 지금 매물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라진 게 3, 4, 5야, 지금 3, 4, 5. 특히 5월달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요. 그거 7월이면 시거래가 뜹니다, 이제요. 네? 최고가 경신하는 것들. 그럼 봐요. 저 초고가 부동산들이 막 팔려나가고 그게 만약에 4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60억이 된다. 내가 보는 부동산은 지금 5억짜리 보고 있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관없는 일입니까, 이게? 영향 안 옵니까? 50억짜리, 40억짜리가 뛰면은 5억짜리, 4억짜리랑은 연관이 없는 겁니까? 부동산자가 서열이 있다 그랬죠. 서열. 윗서열에서 엿가락처럼, 엿가락 여기 똑같아요. 엿가락 쫙 뽑아주면요. 밑에서 이게 숨을 쉴 수가 있어. 올라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겨요. 그래서 상위 부동산 움직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움직인다고 지금요. 거기 돌이 떨어졌다고요.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돌이 물건처럼 또 오겠지, 이제. 강남 압구정역에 좀 큰 돌이 떨어졌다고요. 매물 없어. 압구정 신현대 60평대 매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동네 가보자.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네이버에 매물 30개 나와 있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가 없어, 한 개가 매물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골 때리죠. 그거 2월 달에 매물 많았거든요. 응? 10몇 개씩 있었거든. 반은 안 팔고 반은 다 거래가 됐어. 그러면 압구정 신현대 60평 해봤자 2013년도, 14년도 저점 때 20억 초반, 지금 뭐 30억 후반, 40억 압박 도래했어요. 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뭐 40억 정도 되는 이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이거 빨리 50억 돼야지, 60억 돼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냐면 40억이란 돈의 가치가 그냥 들고 있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대피하는 의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화폐가치 하락의 공포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큰 집들이요. 전혀 거래 안 됐었거든요. 반포자이 90평이면 그냥 대형이에요, 초대형이에요? 초대형. 111동, 112동이 좋은데 한 개가 없어, 매물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매물이. 골 때리죠. 골 때리죠. 90평대. 그 죽어도 안 팔렸던 거거든요, 그거. 대형도 말했죠. 겨울잠에서 대형 아파트 겨울잠 깼다. 사도 된다. 이거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오래됐어요, 말씀드린 지가. 네. 근데 뭐 이제서야 뭐 대형 반등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이게 대형이 계속 살아나는 신호인지 반짝 상승하다 다시 죽는 건지 막 이런 것도 논쟁하고 있어. 죽긴 뭘 죽어요, 죽기는요. 여기 초대형이 살아나면요. 일반적인 대형은 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요. 대장이 죽으면 함께 죽는 거고요. 원래 그렇게 움직여야 돼서 시장은요. 대장이 깼잖아요, 겨울잠에서 깼어요, 지금 잠이 깼다고.
근데 뭐 정책 어떻고 저쩌고. 아휴. 그러니까 저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부터는 그동안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 오르는 게 두려웠던 분들이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사면 오른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부동산이 주어였다면 지금부터는 주어가 돈으로 바뀌어 이제 개념이 바뀝니다. 돈이 또 내려간다. 자꾸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급여도 다 오를 거예요. 다 오를 거예요, 급여도.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급여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급여도 당연히 쳐줘야죠. 급여도 오르는데 어떻게 돼? 급여 외에 다른 실물이나 뭐 서비스 재화의 값은 어때요? 더 많이 오르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제일 미치는 거는 직장인인데 실물 하나도 없이 전세로 계시는 분들. 왜냐하면 전세는 돈, 즉 화폐니까. 만기 때 보증금 안 떼어먹고 잘 돌려받아도 가치가 보존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돈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돈이 믿으시면 안 돼. 일단은 돈은 버리는 게 맞아요. 돈을 버리고 서울 부동산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진리고, 이 화폐 가치 하락 시기에, 화폐 가치 하락을 넘어서 추락 시기에는 그게 제일 안전한 전략입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이에요. 그거보다 확실한 전략은 없어요. 게다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서울에 공급 다 막아놨죠. 요거 한 3년 지나봐 이제. 3년 지나봐요. 네. 아마 다음 정부 때는 부동산 때문에 머리 쥐날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느 정도 공급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울에다 공급하는 게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지금요. 서울에 집 짓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기 신도시 다. 서울도 아닌 자리인데 마치 서울과 되게 가까운 것처럼 막 그렇게 호드가 떠면서 얘기하고 있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 뭐 30분 안에 간다, 15분 안에 간다, 순다, 새빨간 거짓말. 뭐 빛의 속도 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갈 수도 없는데. 어디 삼류 분양 부르셔, 이거 뭐 아파트, 거의 뭐 구보로 10분 거리는 거 도보 5분 거리로 속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그러면서 집 사지 마라. 소유보다 여기 더 좋다. 되게 웃긴 게 이게 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말입니다. 양에 치중하는 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계층도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서민층이 늘고 부자가 함께 늘고 이 두 가지가 늘고 있고 중산층이 감소하니까 나는 질 좋은 게 좋아 비싸더라도 하는 층이 자꾸 늘고 있고, 나도 그냥 아무거나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계층도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3기 신도시는 사실 타겟을 중하위로 잡으신 거죠. 근데 서울에서 지금 이 시장을 선도하는 거는 이 질 좋은 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강북에도 커뮤니티 이런 거 자꾸 따지게 된 것이고, 제가 말했지만은 강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강북에서 굉장히 유행을 히트를 때릴 겁니다, 이게요. 서울 곳곳에서 펜트를 짓게 돼요, 나중에. 봐요.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제가 볼 때 오래 안 걸려 지금 이거 오는데, 네? 저 노원 상계주공 재건축하면 펜트하우스 안 지을 것 같습니까? 그 동네는 뭐 돈이 있는 부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돼. 그리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이 돈이 정말로 이게 참 그 상황을 여러분 맞닥뜨리게 되면은 제가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게 말을 다 설명도 안 돼, 이게 지금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무슨 말이 자꾸 하고 싶었는지를 그냥 체감하게 돼요. 그땐 늦어, 근데 늦어요. 저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계기는 반포 재건축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계기는 압구정동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날 평당 1억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 내가 말했잖아요. 돈이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화폐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멈추나 똑같은 질문이라니까, 지금요. 돈이 언제까지 빠지긴 빠져.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계속 빠져. 화폐 가치는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나서서 빠진다고, 화폐 가치는요.
근데 부동산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네? 택시비 언제까지 오를까요? 버스비 언제까지 오를까요? 지하철 언제까지 오를까요? 전기세는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어차피.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왜 부동산 가격만 잡아야 되는 의식 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역행하는 사상과 철학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요. 응? 그래서 얻은 꼴이 이겁니까? 어떻게 태국보다 경쟁력이 낮아, 한국이요. 정말 창피해, 너무 창피해, 진짜. 네.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믿으실 분 계속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한 배 타시면 돼요, 여기다. 근데 웃긴 건, 우리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고위공직자 33% 이상이 다주택입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이 넘어. 자, 주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짠 장본인 누구예요?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그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다주택이야, 다. 왜 안 팔까? 왜 안 팔까? 한번 싹 정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정책, 자기네들이 만든 정책을 믿는다면. 팔긴 뭘 팔아? 미쳤습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흙속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바보가 어딨냐고요? 자기네들 지금 이 행 보세요. 이거 믿어야지 지가 잡힌다는 거. 이거 못 잡는 거 알고 있다니까 자기들도 지금요. 근데 뭐 행동을 해야 되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야 근데. 초유의 대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겁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삼기신호지 믿는 거예요. 큰일 날 텐데 진짜 어쩌려고 그러나. 전세가가 지금 안 오르고 있으니까 삼기신호지 버텨보려고 하지. 언제까지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 같으세요? 집을 이렇게 안 짓는데. 게다가 어찌 됐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꾸역꾸역 막아봤자 언제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안전진단도요.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르면 누를수록 한 번에 분출하는데 이렇게 막으면 막을수록 나중에 한 번에 이주합니다. 서울 이주 터져나오면 답 없어. 막말로 저 분당에서 이주해도 서울 집값 영향이 다 오거든요. 분당도 8만 가구 넘어요. 이주할 게 나중에.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 집 어딨냐고. 집이 어딨어요 지금. 네? 서울하고 요 서울 인근의 경기도 좀 유망한 경기도에 집이 많습니까? 어딨어요 집이. 여기가 뭐 없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자꾸 막는 거죠. 지금도 이주도 계획을 잘 짜서 어떻게든 뭐 잘 가야 되는데 일단 다 틀어 막아버리면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돼 이거. 못 막아. 다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똑같이 민주당이 한 번 더 해먹더라도 다음 정권에 큰일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정책적으로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앉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강남에 새 재건축을 딱 해서 새 아파트 딱 영어 이름 쓰는 아파트 딱 등장하면, 네? 영어를 붙여요, 영어를. 그쵸? 되게 촌스러워, 아무튼. 그 영어 다 이게 있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딱 들어서면은 갑자기 새로운 시세가 형성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저게 워낙에 높은 산이니까 나도 좀 따라가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아파트가 이거를 시대를 견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복되고 여기서 재건축하면 또 이게 반복되고 하니까 막아버린 건데 결국은 그 강남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어 이름을 써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강남에 집이 부족해.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뭐예요? 정반대의 대책을 쓰고 있어. 왜? 원인은 해결이 안 되고 표면적인 이 문제만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 다 그거야 지금. 곳곳에 쓰고 있는 정책들이 다 그거예요. 근본은 저건 우리 능력 밖이야.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치자. 그러니까 공급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나중에 더 심해지지 공급이 이제. 왜? 그거 안 하면 그마저 공급할 수 있는 게 막히니까.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이게 천년만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시장은 어떻다고요?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더 크게 움직인다고 반응이 나온다고요. 지금 강남의 구축 아파트 60평대 제가 한 2017년도 그러니까 한 6년도에서 7년도 사이 강남에 그러니까 한 10년 차 내외의 구축 아파트 60평대 대형들이 20억을 기준 잡았어요. 시세를 20억을. 이제는 뭐냐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미 31억, 32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아, 20억짜리가 30억으로 올랐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초짜. 30억이란 돈이 고작 이제 요거 하나 사면 끝나는구나. 이게 맞는 말. 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 앞으로도 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고, 첫 번째 전자의 관점으로 부동산 가격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 사실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올랐거든.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교환가치 수단이 되는 이 화폐 가치를 지금 예의주시하실 때가 맞는 거예요. 더욱이나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장세에서 환율까지. 환율도 여러분 1,200원이 사수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은 1,200원이 뚫리게 되는 날은 그 위에는 솔직히 답이 없어 지금요. 어디까지 오를지 가이드라인이 안 서요 지금요. 작년에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한 채가 팔렸어요. 작년인가? 작년. 근데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이제 뭐예요? 그때는 역전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거지. 지금 이나마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이나마. 역전은 쉽지 않아요. 어느 때도 역전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기회를 아예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예요? 아예 그냥 포기할 거라고 봐. 전체가 다. 그냥 정해진 계급대로 그냥 생 마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뭐 개천에서 욕 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 나중에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본위의 문제는 돈이야. 열쇠는 거기 있고 이 부동산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따로 있어요. 저금리와 유동성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정부 정책에 없어요. 물론 말은 몇 번 했죠. 유동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토론에서. 뭘 어떻게 하긴. 국회의원들이 압니까? 유동성 어떻게 줄일 건데. 그러니까 화폐개혁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리고 누군도 그래요. 화폐개혁은 우리 그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한국은행장이 화폐개혁을 안 하신다는데 왜 그런 영상을 자꾸 찍는 겁니까? 한국은행장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네? 화폐개혁 딱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준비해놨는데 오래됐어요. 준비한 지도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한번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론이 어떻게 돼요? 막 들끓이니까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갔죠. 근데 말했죠. 근데 그 한국은행장의 말을 거꾸로서 곱씹으면은 진실이 보인다. 180도 거꾸로 얘기해줘야 돼, 거꾸로. 진실이 보인다. 충분히 거론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국인도 불안한데 외국인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 나라가 망할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책이. 그럼 이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외국에서 코쟁이들이 봐도 아는 거야. 되게 뭐가 저기 지금 뭐가 안 돼. 외교책도 친중의 친정책 그만 써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제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 본보기를 보일까 봐 두려워요, 진짜. 왜냐면 또라이니까 어떤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자꾸 자극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화투에서 쇼당 치듯이 한국은 되게 좋은 기회를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키가 한국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이건 죽는데 참 무능한 정부죠, 진짜. 이거를 발판 삼으면 역전할 수 있는 아주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도대체 누구 편에 들어야 바보같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유 참.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기대하지 말자. 똑같아. 각자 살 길이나 잘 판단하시고 지금 제일 두려운 건 돈이다. 이 화폐가 너무 초라해지고 있고 무색해지고 있는 이게 그 솔직히 10년 전의 돈이 지금은 가치를 잃었지만 10년 전에 돈 벌 때 쉬웠습니까? 20년 전에 돈 벌 때 쉬웠냐고요. 그 돈이 같은 돈이니까 지금 그게 같은 돈. 엄청 노력해서 그 번 돈이 지금 어때요? 자꾸 의미를 상실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통닭 한 마리 살려면 화폐 이만큼 쌓아야 돼, 지금. 이 책상에. 화폐 이만큼 쌓아야 돼요. 이게 돈이에요.
이거 쉽게 안 끝나요. 저금리는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안에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10년 안에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저금리는. 안 끝나 이거 지금요. 근데 돈을 믿겠다. 안 돼. 결국은 열쇠는 돈이에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부동산 상승과 하락에 대한 논쟁을 그만하길 바라요. 서울 부동산 장기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와장창 무너지는 그 기회는 우리 겪어봤지만은 IMF라든지 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정말 빈도로 말씀드리자면은 엄청나게 적은 빈도예요. 그리고 그 빈도가 벌어졌을 때 해보신 분들이나 그 기회를 잡지 그 위기 속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잡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려워질수록 우리 부자들은 결국 이거죠. 리스크가 위험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위험이 무서워서 위험 뒤에 숨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 용어 중에 대출도 위험이라는 뜻이고 다주택도 위험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웃긴 건 이런 분들이죠. 나는 집값이 앞으로 나도 집을 사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버리는 내가 집을 샀단 말이야. 또 대출까지 받아서.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요. 금리는 올라.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하락론자분들도.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금리가 계속 저금리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되묻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오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폭락농자분 중에 올해 뭐 금리 8% 9% 열린다고 막 그 재작년에 떠들었었죠? 네? 미국 금리 오르면 한국 금리 8% 그냥 된다고. 다 망할 거라고. 수도권의 3분의 1은 경매 나올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뭐 그래서 밤에 듣지 말라 그랬죠. 밤에. 밤에는 여러분 진짜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사람이 밤에는 감수성이 열려. 그러니까 흡수율이 빨라. 막 몰입이 돼요 거기. 그러니까 그 밤에 보면 얼마나 겁나. 그런 폭락론자 방송 보면은. 그러니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그럼 봐요. 10년 주기설도 마찬가지의 일종인 거예요 그게. 역사상 두 번의 패턴으로 10년간 벌어진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지금 19년도에 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럼 13일에 금요일에 출근하지 말든가 그분은. 집에 계시든가요 그냥. 뭐 하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사이클이면 원래 작년에 쉬고 쭉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화폐에 있어요. 돈이 추락하고 있어. 이거 믿으면 안 돼. 이거 주고 계시면 안 돼요. 소중한 돈인데. 그쵸? 가치는 보존시켜야 되겠죠. 힘들게 벌었으니까. 가치를 보존하려면은 현금 보유보다는 뭐예요? 현금을 버려서 실물로 보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은 실물값이 오를 만한 여력이 없다 해도 화폐가 내려간다. 그러면 제일 좋은 전략은 뭐죠? 어차피 실물값은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화폐가 내려가니까 그 중에서 뭐예요? 좀 평균보다 높게 움직일 실물을 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질문은. 여름 지나고 나면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물이 없으면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2000세대 아파트 시세가 움직일 때 최소한 10건의 거래가 나와줬을 때 움직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건이면 이제 시세가 2000세대 중에 한두 건이면은 1998세대 시세가 바뀌는 거야 이제. 엄청 불안정한 시장인데 정부는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안정화라는 거예요. 거래가 안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닌데 안정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만 좀 이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근데 봐요. 안 그래. 제발 오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한 줄로 요약하면은 돈을 버리세요. 돈을 믿지 마세요. 부동산을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돈을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여러분 알아서 이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돈을 믿지 말자. 돈을 버려라. 실물로 가셔라. 끝.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고민이 많으실 건데 강남에서 지금 벌어진 이 일이
물결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즉 뭐예요? 3라운드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어디서? 반포 압구정에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거 마치고 제가 이제 저기 도곡동에 가야 되는데 도곡동도 종이 울렸어요. 3라운드 종이 울렸어요. 그러면 다음 판이 열린 거예요, 이제. 지금 강북에 조금 움직였죠, 최근에? 그거는 3라운드 움직임이 아니에요. 2라운드 움직임이에요. 또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판단 하기를 바라겠고, 그래도 잘 판단이 안 쓰신다면은, 뭐, 전문가 상담 잘 활용해서 전략을 잘 짜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강의가 없어요. 다음 주는 엑스포가 있어요. 코엑스에서 엑스포가 금, 토, 일 이렇게 6월 7, 8, 9 이렇게 열리는데요. 엑스포에서 할 주제는 틈새 투자 전략을 안내해 드릴 건데 바쁘시면 엑스포에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에 따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두 가지예요. 틈새 투자 전략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설명드릴 거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초소형 주택 유망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제로 하면은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혼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좀 씁쓸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지금 구입하신 분들은 나는 미리 이렇게 숙제를 풀어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침착하게 잘 움직이시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검토를 허겁지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검토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한 꼼꼼히 잘 하시고 결정은 쏜살같이 해야지만 지금 매물을 잡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검토는 허겁지겁, 결정은 느긋 이러면은 매물을 못 잡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갈아타실 분들에게 마지막 조언은 갈아타실 분들은 팔고 사는 겁니까? 사고 파는 겁니까? 갈아타기 대원칙 있죠? 요거를 꼭 보시고 결론은 팔고 사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분. 남에게 한 번 해 안 끼치고요. 남한테 이렇게 뭐 부탁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팔고 사는 스타일이고요. 사고 파는 분들이 우리 재테크에서 올바른 판단이에요, 지금. 일단은 잡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묻죠. 안 팔리면 어떡하죠? 샀는데. 그 답은 이 영상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갈아타기 대원칙을 보시면 됩니다. 걱정이 너무 많죠? 걱정을 막 억지로 만들어내죠. 그러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사고 파는 거지 팔고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제가 말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큰일 나버립니다. 지금 팔고 샀다가는 사고 팔 생각을 하세요. 이상적인 건 동시예요. 근데 동시가 어려우니 분명히 뭐가 앞서나는데 사고 팔고 살 때 어떻게 돼요? 잔금을 길게 잡아야지. 왜 길게 잡죠? 그래야 내가 성급하게 쫓겨서 팔지 않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금을 길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